독이 든 잔을 삼킨 순간 차정원은 내가 쓰러져도 진태석은 오늘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속으로 먼저 선언해 버렸는데요. 차정원은 입술에 닿는 순간부터 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지만 그보다 더 차갑게 굳어가는 건 차정원 마음속 계산이었더라고요. 진태석이 차정원에게 원하는 건 충성심이 아니라 대신 죽을 수 있느냐는 맹세였고 그 맹세를 가장 잔인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직접 마셔라였으니까요. 차정원은 그걸 알면서도 잔을 내려놓지 않았고 그 장면을 본 한혜라는 속으로 욕이 튀어나올 만큼 공포와 경멸이 동시에 치밀었는데도 이상하게도 눈이 흔들렸었죠. 저 애가 진짜 내 딸이라면? 진태석은 평생 부정해오던 문장이 혀끝에서 맴돌았는데요. 진세미가 차정원에게 세운 오빠가 독병을 가져왔어라고 말해준 순간이 결정적이었어요. 진세미는 겁이 나서 손끝이 떨리면서도 차정원 눈을 똑바로 보고 언니 아빠가 언니를 시험하는 거야 진짜로 라고 덧붙였고요. 그 말 하나가 차정원 머릿속 스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 살아남는 게 목표가 아니야. 진태석이 믿게 만드는 게 목표야. 그래서 차정원은 정말로 쓰러질 듯 휘청이면서도 아주 얇은 순간에 순발로 판을 뒤집었어요. 잔을 입에 대는 척하면서 독이 섞일 수 있는 온도, 향, 알코올 냄새를 먼저 확인하고 남겨진 안주 쪽으로 시선을 던져 독이 어디에 탔는지 역으로 추적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진태석이 보는 앞에서 억지로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근데 이 술 오늘은 제가 먼저 더 마실까요? 진태석 눈빛이 그때 딱 바뀌었어요. 의심에서 흥미로, 흥미에서 만족으로요. 진태석은 자기 입으로는 장난 아닌데? 라며 웃어놓고도 속으로는 얘는 죽음도 계산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진태석이 원하는 후계자 얼굴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만족이 한혜라에게는 공포였어요. 한혜라는 차정원이 후계자로 올라설수록 차정원이 결국 한영순이라는 과거를 꺼내들고 자기 목을 조를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혜라는 사여사 갤러리에 들러 선물용 그림을 고르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누구에게 얼마나 비쳤는지를 정리하는 중이었고요. 윤지응 화백, 김선주 화백 작품을 두고 강우진 장관, 백승우 국회의원 이름이 오가는 걸 들은 차정원은 속이 서늘해졌는데 동시에 기회가 왔다는 걸 직감했었죠. 진태석 뒤에 괴물들이 움직이는 통로가 여기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화가 나 있었어요. 차정원은 미리 알면 걱정해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리라고 웃어넘겼지만 주하늘은 그 웃음이 얼마나 위험한 웃음인지 알아버린 사람이었거든요. 주하늘은 차정원 손목을 잡고 낮게 말했어요. 정원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말해. 너 또 혼자 지옥 가려고 그러지? 차정원은 그 말에 잠깐 눈이 흔들렸는데 바로 웃어 보이더라고요. 지옥이라도 같이 가준다면서요. 그럼 같이 가야죠. 그 친근한 말투 속에 사실은 당신 없으면 나 무너져라는 고백이 숨어 있었는데요. 주하늘은 그걸 알아채서 더 괴로웠고요. 사랑이란 게 결국 상대 약점을 내 손에 쥐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진세훈이었어요. 진세훈은 차정원이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차정원이 쇼하는지도 모르죠라고 입술을 비틀었고 그 말 속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제발 쇼였으면 하는 비겁한 바람이 섞여 있었어요. 진세훈은 차정원이 진짜로 가짜 주영채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사랑이 증오로, 증오가 공포로 바뀌는 과정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 공포는 결국 분노로 변했죠. 진세훈은 진태석에게 독병을 전달한 사람이 누군지 떠올리면서도 그 죄가 자기에게 붙을까봐 오히려 차정원을 물어뜯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아버지께 술병 전하려고 했는데 차정원이 가로챘다는 말은 변명이면서 동시에 차정원은 언제든 내 걸 빼앗는다는 진세훈의 진심이기도 했었죠. 여기서 예상 못한 변수가 진세훈이었어요. 진세미가 세운 오빠 눈빛이 예전하고 달라졌어라고 말했을 때 차정원은 그 한 문장만으로도 진세훈이 단순히 충성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진태석을 겨누는 아들이라는 걸 눈치챘는데요. 진세훈은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안달이 나 있었고 그 비밀번호를 얻기 위해서라면 진세미를 흔들고 진세훈에게도 미끼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진세훈이 진세미에게 말했대요. 아빠가 숨긴 3조, 그 비번만 알면 끝이야. 너도 그 돈이 필요하잖아. 그 순간 진세미는 처음으로 아빠가 나를 아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생각이 진세미 가슴을 죄어왔죠. 진세미는 결국 차정원을 찾아왔어요. 언니, 나 어떻게 해야 돼? 진세미가 그렇게 말할 때 그건 도움을 구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구원해줘였거든요. 차정원은 진세미 손을 잡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세미야, 너는 내가 착한 애라서 괴로운 거야. 근데 착한 애가 착한 방식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집이 아니잖아. 그리고 차정원은 비밀번호를 찾는 방법을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제안해요. 진태석이 가장 아끼는 사람, 가장 숨기고 싶은 과거, 그리고 가장 쉽게 안심하는 숫자. 한혜라 생일, 진세미 생일, 혹은 더 잔인하게는 한영순이라는 옛 이름의 일부. 진세미가 그걸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요. 설마 그렇게 쉬워? 진세미가 묻자 차정원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권력자들은 복잡한 척하지만 의외로 자기한테 쉬운 걸 좋아하더라. 차정원은 동시에 공난숙을 움직여야 했어요. 공난숙은 주상철 죽음과 연결된 비밀로 한혜라를 협박해 불을 쌓아왔고 이제는 차정원 정체까지 쥐고 흔들려 드는 사람이었죠. 공난숙은 주영채와 손잡고 정원아, 내가 누군지 다 알아라는 기세로 지분을 요구해 오는데요. 차정원은 거기서 흔들리는 대신 공난숙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반격했어요. 공난숙이 돈으로 산 비밀은 결국 돈 때문에 새기 시작하거든요. 차정원은 공난숙에게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요. 공난숙, 나 폭로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당신도 같이 무덤 들어가요. 주상철 얘기 진태석도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잊고 있어요. 공난숙 얼굴 근육이 딱 굳었고 주영채는 그걸 보고 오히려 더하게 받쳐서 차정원 머리카락이든 DNA든 잡아내려 들었겠죠. 한혜라는 더 초조해졌습니다. 차정원이 갤러리 선물 리스트를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웃어 보이자 한혜라는 그 미소가 더 무서웠어요. 이 애가 지금 내 목줄을 찾고 있구나. 한혜라는 황 실장을 통해 차정원의 뒤를 캐게 했고 윤비서를 통해 갤러리 거래 내역을 숨기려 들었는데요. 그런데 차정원은 이미 한혜라가 숨길 곳을 딱 하나로 몰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림이든 명부든 누군가에게 넘길 패키지는 반드시 이동하는 순간이 생기고 그 순간에만 잡을 수 있거든요. 차정원은 안진아를 일부러 미끼처럼 흘렸고 안진아는 주영채 편에서 차정원을 함정에 빠뜨리려다 오히려 차정원 손에 이용당하는 걸 모르고 있었죠. 진태석은 차정원을 불러놓고 아주 다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정원아, 아빠하고 뭐 해보고 싶은 거 없어? 다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이 얼마나 섬뜩한지 차정원은 잘 알았는데요. 진태석은 사랑을 미끼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권력의 문장으로 쓰는 사람이거든요. 차정원은 그 다정함을 받아먹으면서도 속으로는 차기범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기범은 살인 누명으로 인생이 부서졌고 그 뒤엔 진태석이 있었죠. 차정원은 차기범이 숨겨둔 증거를 떠올리면서 진태석이 오늘 던진 말에 웃어 보였어요.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어려우실 거예요. 어딘데? 진태석이 묻자 차정원이 천천히 말했죠. 지옥이라도 같이 가주지. 진태석은 웃었지만 그 웃음 아래로 아주 잠깐 불길함이 스쳤어요. 그 불길함은 며칠 뒤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이 가진 불법 비자금 거래 명부의 일부를 황 실장 손에서 먼저 빼냈고 주하늘은 그 명부에 적힌 국내 거물급 정재계 이름들이 실제로 어떤 거래로 연결되는지 추적했어요. 조미양은 주하늘을 도우면서 이거 단순한 비리가 아니에요. 사람 죽인 돈이에요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나오자 주하늘은 처음으로 정말로 차정원이 이 싸움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그 공포가 주하늘을 더 잔인하게 현실적으로 만들었죠. 노민구는 그 틈을 파고들어 건양그룹 이사들을 매수하려 들었고 진세호는 주하늘이 이사들을 매수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주하늘을 끌어내리려 했는데요. 진세미는 그 소문을 듣고 흔들리다가도 주하늘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어요. 하늘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진세미가 그렇게 스스로를 붙잡는 장면이 진세미 성장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 단서가 나왔습니다. 진세미가 진태석 서재에서 오래된 메모 조각을 찾아냈는데 거기엔 숫자가 아니라 지워진 이름의 흔적이 있었어요. 진세미가 차정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언니, 이거 엄마 과거 이름 같아. 한혜라가 지워버린 한영순이라는 이름이 진태석 손에선
비밀번호 열쇠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차정원은 그 순간 한혜라를 떠올렸어요. 한혜라는 과거를 지우려고 딸을 버렸는데 그 과거가 결국 딸 손에 진태석을 무너뜨릴 비밀번호로 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차정원은 웃고 싶지도 울고 싶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어요. 샘이야, 너 진짜 큰 걸 찾았네.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선택해야 돼. 진세미는 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고개엔 엄마 아빠 편이 아니라 나 자신 편이 되겠다는 결심이 들어있었어요. 진태석은 그 사이 차정원을 후계자로 공식 지명할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사들 앞에서 차정원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한혜라는 그걸 보고 속이 타들어갔죠. 공난숙은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정원, 너 후계자 되면 나한테 지분 줘라며 더 노골적으로 달려들었고 주영채는 내 이름 훔친 주제라며 이를 갈았어요. 진세우는 그런 주영채를 이용하면서도 속으론 차정원만 아니면이라는 망상에 매달렸고요. 진세우는 조용히 웃으면서 아빠가 차정원한테 넘어갔네라고 중얼거리며 더 과감한 수를 준비했겠죠. 그렇게 모든 욕망이 한 방향으로 몰리던 날 진태석은 이사들 앞에서 신 같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권력을 가지려면 지키려면 신적인 존재가 돼야 돼. 그 말에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차정원이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는데요. 그럼 신은 심판도 받을 각오가 있어야겠네요, 아버지. 진태석이 눈을 가늘게 뜨자 차정원이 미소로 받아쳤어요. 아버지가 직접 말하셨잖아요. 자식 목숨도 장난질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진짜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어요. 차정원은 황 실장이 숨겨둔 명부 사본이 아니라 진태석이 더 크게 숨겨둔 결정적 자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자료가 어디로 움직일지까지 계산해 놨더라고요. 차정원은 진태석이 가장 믿는 자리, 가장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회의실에서 윤 비서가 전달하려던 서류 봉투를 조용히 열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사들 앞에 진태석 불법 비자금 거래 명부의 핵심 페이지와 스위스 계좌 연결 흔적을 딱 한 장씩만 보여줬어요. 전부 공개하지도 않았고요. 대신 아주 정확히 말했죠. 이 명부 밖으로 나가면 건양그룹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적힌 분들이 누군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걸 목줄처럼 쥐고 계셨고요. 의사들 얼굴이 하얗게 굳는 걸 보는 순간 진태석은 처음으로 통제되지 않는 공포를 느꼈어요. 진태석은 늘 남을 겁주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자기 겁을 남이 쥐고 있었던 거예요. 진태석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정원아, 너 지금 협박하냐? 차정원이 고개를 살짝 저었죠. 협박 아니에요, 아버지. 전 보호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이 되고 싶다면서요. 신은 혼자 못 써요. 신을 떠받치는 신도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독한지 이사들은 숨도 못 쉬었고 한혜라는 그 순간 차정원 얼굴에서 자기 젊은 날의 잔인함을 봐버렸어요. 결정타는 그 다음이었어요. 차정원은 후계자 공식 지명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동시에 진태석에게 한 가지 선택을 강요합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날 후계자로 믿어주시면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 찾는 일도 제가 해볼게요. 대신 제 조건이 있어요. 진태석이 조건? 이라고 되묻자 차정원이 웃었어요. 차기범 사건 다시 들여다봐주세요. 그 이름이 나오자 진태석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는데요. 그 미세한 흔들림이 차정원에게는 진태석도 결국 인간이라는 증거였어요. 진태석은 그 자리에서 크게 화를 내지 못했어요. 이미 이사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이미 차정원이 목줄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진태석은 자존심을 삼키고 차정원에게 다정한 척 말했죠. 우리 정원이 역시 기특해. 그 말이 얼마나 구겨진 말인지 진태석 스스로도 느꼈을 거예요. 진태석 코가 그 순간 딱 납작해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가미를 던지던 진태석이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가미를 삼키는 얼굴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런데 차정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차정원은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를 진세미와 함께 끝내 찾아내고 주하늘과 함께 그 돈이 흘러간 길을 추적하면서 진태석 뒤에 괴물들 정체를 하나씩 끌어올리기 시작해요. 동시에 공난숙에게는 공난숙 당신도 선택해야 돼요. 주영채랑 같이 끝까지 가면 같이 타 죽어요 라고 압박해 공난숙을 갈라놓고 주영채에게는 내가 내 이름 훔쳤다고. 그래, 나도 알아.
근데 넌 내 인생을 누구한테 훔쳤는지부터 생각해봐라고 찔러 넣어 주영채를 미치게 만들죠. 진세우는 그런 차정원을 보며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맞나 싶어 공허해지고 그 공허함이 다시 폭력적인 집착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차정원, 너 내 앞에서만 무너져. 진세훈이 그렇게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요. 마지막엔 진태석이 차정원을 따로 불러요. 그동안은 아빠를 앞세우며 권력을 휘둘렀는데 이제는 그 말이 더 이상 칼이 아니란 걸 깨달은 얼굴이었죠. 진태석이 조용히 물었을 거예요. 정원아, 너 정말 날 아버지라고 생각하냐? 차정원은 잠깐 침묵하다가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던져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적은 있었죠. 근데 아버지가 그걸 허락 안 했잖아요. 그 말에 진태석은 숨이 막히고 한혜라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듣고도 움직이지 못해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버린 순간부터 이미 벌을 받고 있었는데 그 벌이 이제야 눈앞에서 형태를 갖춘 느낌이었거든요. 진태석은 마지막으로 권력을 들먹이며 버티려 들겠지만 차정원은 이미 판을 한 번 더 꼬아놔요. 명부 전체를 폭로하지는 않되 특정 페이지가 검찰과 언론과 진태석이 믿던 사람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서 진태석이 어디로 도망쳐도 서로 다른 칼날이 기다리게 해둔 거예요. 진태석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손을 들었는데 그때 전화가 먼저 울리죠. 그리고 그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이 진태석 평생 듣기 싫었던 문장일 거예요. 회장님, 이제는 우리가 회장님을 지켜줄 수가 없겠습니다. 진태석은 그 순간 신이 아니라 버려진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코가 납작해지는 게 이런 거였어요. 남을 밟고 올라선 자가 자기 발밑이 사라지는 순간 딱 그 표정을 짓거든요. 그런데도 이야기는 끝이 아니에요. 차정원이 진태석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차정원이 완전히 안전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향한 증오와 모성 사이에서 더 망가져가고 공난숙은 아직도 주상철 사건이라는 폭탄을 가슴에 품고 있고 주영채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끝까지 매달리려 들 거고 진세우는 무너진 사랑의 잔해를 들고 더 끔찍한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리고 진세우는 사라진 채로 스위스 계좌 또 다른 비밀번호 흔적만 남겨둡니다. 차정원은 그 흔적을 바라보며 주하늘에게 말해요. 하늘씨, 지옥 입구가 하나가 아니었나 봐요. 주하늘은 차정원 손을 꽉 잡고 대답하죠. 그럼 출구도 하나가 아니겠지. 너 혼자 못 가. 이번엔 진짜 같이 가. 차정원은 그 말에 웃어 보이는데 그 웃음 속엔 승리의 기쁨보다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긴장감이 더 크게 깔려 있어요. 진태석을 납작하게 만들었는데도 그 뒤에 숨은 괴물들이 차정원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으니까요.